그래도 뭔가 좀 검찰 내에서 어떤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렇게 스피커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또 검찰 권력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검찰이 굉장히 이제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는 개인으로도 또 조직 구성원으로 되게 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꿋꿋이 자기의 길을 가시면서 좀 한국 사회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좀 던져주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로 내려오셨지만은 절대 사표 내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 사표 내려고 많이 했거든요. 그 대전고검 차장으로 있을 때 오퍼스를 하고 9년 재수했기 때문에 그때 한동훈 지금하고 형님 조금만 참아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 참으니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대표를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2단계 올라갔지 않습니까? 세월은 빨리 갑니다. 세월은 빨리 가기 때문에 참고 손쉽게 견디시면은 또 임원영 검사께서도 좋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임원영 검사 화이팅! 나는 미국에서만 죽을 지겨야 돼, 아마. 무고한 사람을 음해하고, 또 검사의 책임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좀 편향적인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소신이 좀 분명한 느낌도 있지만 우리 정서에 봤을 때는 약간 그 진보적인 성향이 좀 강하지 않나. 정말 그분이 말하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양쪽을 다 같이 비판하든지 아니면 검찰 내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꼭 하명 같은 좀 어떤 하극상 같은 이미지보다는 진짜 제대로 된 개혁의 소리를 내시면 그런 오해는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곳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걸어 나올 오늘의 주인공, 이분을 만나기까지요. 제가 들은 이야기들은 크게 세 종류예요. 첫째, 이 사람을 왜 만나? 둘째, 괜찮겠어? 마지막 셋째, 재미있겠네. 제가 기자로 일하면서도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취재할 때 이렇게 많은 폭풍 코멘트를 들었던 적이 있는지 싶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요. 이 양반 진짜 핫하긴 핫하네. 박정의 이슈로드, 제목 그대로 세상의 모든 이슈를 쫓아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오늘 이분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경북 포항이 고향이시더라고요. 네, 포항이 예전에는 조선시대에는 말 좀 하던 사람도 다 유배 갔던 곳이라서 제가 거기가 저희 아버지가 거기 출신이시고 네. 증조부 묘까지 이상 거기 다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 조상이 얼리 있어서 말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열을 물려받으신 거죠? 그렇죠. 조선 중기 때부터 저희 집성촌이 포항 그 영일군 장기면 그쪽에 있는데 네. 거기 분들이 다 말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직책을 적어왔는데요. 어려워요. 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일이 많이 바쁜가요? 이게 한직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울산지검 중경단 갈 때는 뭐 한직으로 자천됐다는 말은 없었었는데 이번에 대구 올 때는 자천이란 말은 쓰더라고요. 이게 언론에서.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중경단 여기가 살짝 검사장 승진이나 뭐 차장 승진에 약간 탈락해서 소위 인사에 물먹은 사람들이 온다고 되는 곳이긴 한데 일이 그 뭐 허술하다거나 일이 작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인사에서 살짝 물먹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서부에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죠? 우여곡절이 뭐 그쵸. 있었는데 네. 저도 몰랐는데 네. 현직 검사가 네. 이런데 저희가 모시려면 네. 상부의 허락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2019년 전까지는 네. 신고, 그러니까 위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계속 안 됐다가 이제 네. 승인제가 신고제로 바뀌어서 신고만 네. 하면 되긴 하는데 네. 저는 여기 어려운 분들이 오시니까 저는 제 방도 좀 자랑하고 싶었었는데 궁금했거든요. 네. 방 예쁘게 꾸며놨는데 저기
그 검사장님이 불허하셔가지고 네.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다음 놀러 기회에 가겠습니다. 꼭 한번 노려주십시오. 저희도 사실 퇴근 시간 전에 와서 네. 업무하시는 모습도 네. 좀 보고 싶고 궁금하고 했는데 어쨌든 또 보는 눈도 많고 네, 조심하셔야 그렇죠. 되니까. 언제든지 내부 고발자로 투쟁을 하다 보면 제일 만만하게 트집 잡기 좋은 게 성실의무 위반이라서요.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그렇죠. 그럼 평소에 이렇게 퇴근하시면 네. 저녁에는 좀 루틴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퇴근길에? 아니요, 네. 그 수성못 도는 걸 좋아하고요. 네. 대구 카톨릭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좀 수업 신청해가지고 듣는 게 있어가지고 혹시 어떤 수업을 들으시는지? 퇴계 이황 선생의 한시 뭐 이런 고전 책 읽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배우고 있습니다. 그 대구지검 오셨는데 대구의 맛집은 좀 뚫으셨어요? 냉면 맛집도 좀 찾아다니고 있고 여기는 치킨의 고향이기 네, 때문에 뭐 이름을 브랜드를 말할 수 없지만 이 근처의 맛집과 방탄소년 BTS의 슈가가 간다는 좋아한다는 떡볶이집 손예진이 좋아했다는 떡볶이집 등등 여기 직원들이 모르더라고요. 발굴을 하신 걸로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녀야겠는데. 그렇죠. 네.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방 직원들보단 제가 더 많이 알더라고요. 취재력이 어마어마하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네. 제가 또 아주 엄청난 맛집을 알고 있거든요. 맛 없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맛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이 알아보시죠? 대구 오셔서도 어때요? 조금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알아보실 때 굳이 말 걸어주신 분들은 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라서 감사하죠.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아니 뭐 인생이 원래 고단한 거니까 고단한 만큼 보람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희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후회하거나 다시 돌아간다면 바뀌었을까 생각해보는 인생의 대목들이 있는데 네. 다시 돌아가도 그랬을 거라서 돌아가서 선택을 해도 검사 임은정이 됐겠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대중들,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는 첫 임은정 검사의 모습은 이제 도가니로 대변이 될 것 같아요. 2011년이었죠. 그 영화가 이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이슈가 되면서 그 앞선 이제 판결이랑 그때 남겼던 글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부 검사라고 할까 이런 검사들한테 약간의 애환은 뭐냐면 크고 중요한 사건 되게 뭐 검사들 이름을 날리는 건 특수부 사건이거든요. 특수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주목을 받아요.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도 뭐 시장을 구속시키고 이러니까 어느 검사 좀 칼잡이 핫한. 뭐 이렇게 네. 되는데 형사부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은 언론이 주목을 하면 그때 유명해지는 거지. 그런데 도가니 사건도 제가 재판을 했었을 때가 2007년 그랬는데 네. 도가니 일기를 검사 게시판에 우연히 올렸더니 네. 그걸 조명을 받아서 제가 도가니 검사가 돼버린 거라서 교장 선생님이 잠깐 와보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때려요? 방해하거든요?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피고인 이강석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도 이제 검찰이 욕을 먹으니까 영화 보고 나서 저도 좀 속상해서 검사들한테 우리는 그 중요한 장면 핵심 증거 피해자들한테 딱 진술에 맞는 핵심 증거를 빼돌리면서 무죄를 받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검사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검사 게시판에 일기를 올렸다가 그걸 갖다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제 글을 출력해서 형광펜까지 끄어가지고 기자들한테 검찰 해명 자료를 뿌렸대요. 그랬더니 그날 바로 뭐 기자들한테 엄청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주목받고 살다 처음이라서 아니 너의 일기를 뉴스에서 막 낭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당황해서 한 것이 별로 없는데 도가니 검사가 되었죠. 그래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였잖아요. 이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도 되고 또 그 전에 이미 검찰총장상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2012년이었죠. 그 어떤 뭐 전환점이라 해야 되나 반환점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검사 임은정의 주어진 일과 업무를 하는 과업 능력이 갑자기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업무 수행 능력이 현실적으로. 윗사람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했죠. 네. 그 차이죠. 그때가 이제 그 백지구형, 저는 그때 그 개념도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백지구형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게 이제 백지구형 일이 있었던 그 해인 것 같은데 그때도 조금 좀 돌아보시면 어때요? 그 전부터 계속 검찰에서 제가 뭐 짬밥이 몇 년이고 부조리한 일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내 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주저앉았던 게 법무부에 있을 때까지는 그랬다가 이건 좀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고민하면서 2012년 상반기부터 검사 게시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군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미 저 때문에 대검이 몇 번 들썩들썩했대요. 노주인물로 찍혀서 대검에서 너 주목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란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우리 검사들 상가집에서 네가 검사냐 막 하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검사냐, 내가 검사다. 검사 아닌 애들은 빠져라. 뭐 이런 마음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잘릴 뻔한 거죠. 네. 뭐 사실 선뜻 내키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젠더 갈라치기 같아서 여성 검사가 요즘처럼 많이 회자되는 경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임은정 검사 포함해서 이렇게 소위 이렇게 몇몇이 불리우잖아요. 수모를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고 또 트러블 메이커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2001년도에 검사로 인간했을 때 저희 30기가 사법연수원 30기가 20몇 명 인간했을 때 전국 여검사 전체가 이제 50명이 된 때였어요. 네. 난리 났지. 네. 여검사들 너무 많이 늘었다. 난리 네. 났다. 뭐 이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제가 초임 때부터 약간 봤던 게 뭐였냐면 여자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전담을 뭘 시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검사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여자들 음식하잖아, 식품 전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검사들은 약간 자꾸 이제 늘어나니까 액세서리처럼, 장식품처럼 원래는 형사부에 있다가 하도 여검사가 늘어나니까 특수부에 꽃처럼 한번 뿌려주고 법무부와 대검에 뿌려주고 뭐 그랬던 자리들을 제가 계속 보았으니까 서지영 검사도 이제 그 미투했던 게 악이 받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여자들이 몰리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거죠.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런 거니까. 임은정 검사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거침없이 본인의 의지 거침 있어요. 사람 정정할게요. 거침 이씨, 거침 있게. 거침은 있습니다. 어쨌든 조심스레. 하지만 강단 있게, 단호하게 어쨌든 입장 표명을 해오셨어요. 수줍게, 예, 조심스럽게 어쨌든 입장 표명을 해오셨는데요. 지방에 있을 때 누구 아들이 사건 무면허 음주 상태로 수십 미터를 운전한 사람 사건이 있었는데 상급자가 주차할 곳을 찾아서 운전하는 거면
주차의 의사지 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무혐의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하시는 상급자 때문에 제가 6개월 동안 수사지휘로 경찰을 괴롭힌 적이 있는데, 제가 페이스북으로 썼지만 제 초임 때 한 2달이 안 됐나 술자리에서 부장검사가 제 입술에 뽀뽀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자리에 있던 수석검사가 제가 문제 제기할까 봐 그런지 제가 부장을 뽀뽀했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우리 동기 여검사가 한때 검사장이 찝쩍거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닌데 하다가 이제 법무부에 있을 때 진짜 흉한 걸 보면서 이제 이게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네. 끓어오르다가 폭발해버린 게 2012년이었던 거죠. 임계점에 다다른 임계점에. 거네요. 생각해보세요. 2010년 서지영 검사 미투했던 정책기획단장이 장관님 모시고 강남 병원에서 검사들 앞에서 추행을 했고, 그걸 감찰 담당관실에서 살포시 하려고 그러는데 최 검찰국장이 짜증을 내니까 진상조사가 중단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데 악몽 같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나도 침묵하고 있어. 제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 참겠다 하고 확 폭발해버린 게 이제 201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혹시 내부에서 좀 알게 모르게 몰래든 좀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게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2015년 2월에 박병규 검사가 29, 저 1년 선배가 네. 저 공개 지지하다가 퇴직명령 적격심사로 쫓겨나고 나서 이제 댓글을 또 못 쓰는 거지. 그치, 저한테 응원 댓글만 써도 잘라버렸는데, 근데 미안해하며 쪽지나 채팅을 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이 알려지면 안 되지. 우리 탄압이 워낙 심하니까 공개적으로 저랑 친하면 제 방에 놀러 오는 것도 솔직히 살짝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오늘 저 위험한 분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검찰이 주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땀이 나네요. 지금 검사 적격 심사 2번째 이제 받고 계신 건 거죠? 2004년에 도입됐으니까 3번째겠다. 3번째 받으시는 번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흔히 누구나 받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적격심사 네. 모두 다 받고요. 네. 다만 심층 회부된 사람이 소수인 거지. 뭐 그런 거죠. 심층 회부가 지금 2번째신 거죠? 그렇죠. 한 번도 회부되기 어려운데 2번째도 회부가 됐죠. 근데 회부될 줄 알았어요. 제가 충주지청에 있을 때 정동 칼럼을 쓰면서 네. 나는 고발한다, 검찰총장을 고발한다, 검사장을 고발한다 막 난리 했을 때, 그분들 다 인사재평가 라인이잖아요. 네. 그때 제가 F 받았다고 들었으니까 F는 검사 부적격이에요. 근데 뭐 제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정에서 그 말 할까 말까 하다가 좀 안 했는데, 제가 혼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장 성 접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말을 했던 것, 뭐 이런 걸 가지고 트집을 얼마나 잡을 적절하다. 수 있을지. 네. 2번째, 남들은 한 번도 회부되기 어려운 이 심층, 적격심사 심층 회부 2번째 된, 사실 예상하셨다고 하셨지만 좀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변절하지 않고 네. 계속 끈질기게 싸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맹장 집주에서 배울 때, 읽을 때 했나? 네. 그 불의한 나라에는 출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출사했다면 물러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때 공부할 때 들었었는데, 아직 제가 버틸 만한 힘이 있다면 바꿔봐야지 나가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게, 제가 제 경주지청에 있을 때 성폭행 당할 뻔했을 때 그 부장 어렵게 제가 내쫓았잖아요. 변호사 하고 계시거든요. 변호사 업계 나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변호사 돼서 업무를 하는 게 이 검찰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검찰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사명감을 갖고 나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들리는데요. 본 이상 못 본 척은 못 하겠어요. 사실 검사님의 행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아요. 그래서 가감 없이 한번
까놓고 말해보려고 적어와봤어요. 관종이다. 정말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 그 똑똑한 검사들 중에 왜 혼자만 난리냐. 조직 부적응자다. 혼자 튀려고 하는 짓이다. 대답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하도 많이 듣는 질문이라서 좀 속상한 질문이기도 한데 그 모든 내부 고발자들이 다 겪는 질문이기도 하니까요. 검찰 개혁이 대선이나 총선 때 맨날 공약이잖아요. 그렇게 검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1, 2년이 아니라 십수년 이상을 말해왔는데 검찰안이 조용하다면 검찰은 죽은 검사의 사회가 아닐까 싶어요. 핏을 부는 사람들이 1명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치면 서지영 검사도 미투를 했고 안미영 검사도 강원랜드 사건 했고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공익신고를 지금까지 3번을 했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제가 하면서 제가 부패 신고한 최초의 검사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2018년 제가 2018년인가 2019년인가 최초로 했었었는데 네. 검사 저희 최초 네네네네. 그 전에도 검사들은 했었나 봐요. 알려지지 않아서지 묻혔던 거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아마 내부에서 이런저런 제보는 없진 않았을 건데 시도는 있었다. 제대로 안 된 거겠죠. 네네네. 검찰 개혁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가 제일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너무 준법. 광범위하지만 준법. 네. 준법. 검사들이 국민들한테 적용하는 법의 잣대,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법의 잣대, 이 검사를 기소할 때에서의 증거는 어느 정도 필요하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 일반 국민을 기소할 때 판단 기준이 전혀 달라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1차, 2차 다 성폭력으로만 봐서 무혐의해 버렸는데 만약 김학의가 고위 검찰 간부가 아니라 뇌물로 구속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근절되고 처엄벌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법 부신이 초래되는 거예요. 검찰이 사법 부신에 대해서 막 한탄하는데 검찰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잣대가 다른데 내 사건은 잘할까라고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한 합리적인 의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스스로 고민하고 고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힘든데 계속 갈 수 있는 이문정 검사의 원동력은 뭡니까? 원동력이라기보단 의지죠. 버티게 하는 힘? 제가 대한민국 검사니까요. 죄송합니다. 늘 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대한민국 검사니까 이 길을 계속 가실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이문정 검사가 가는 길에는 목표는 뭘까요? 저 같은 내부 고발자가 짓밟히면서 거시적인 꿈을 꾸기에는 힘들고 검찰을 바꾼다. 그건 저의 그릇에 넘치는 것 같고요. 검찰 조직이 크기도 하고 저 혼자서 바꿀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제가 혼자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는 게 판례 만들기거든요. 디딤돌 판례 만들기. 백지 구형은 위법하고 정당한 구형이 아니다라는 징계치소송 판결이 있었던 것처럼 검사가 이런 사건을 덮으면 안 된다. 덮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검사의 직무유기 그리고 검사장,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제 당면 현안이고 최대 목표인 것 같습니다. 발자국을 찍는 느낌이네요. 사람이 살아보면 이 정도 발자국은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검사 이문정 잠시 넣어두고 작가 이문정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책을 내셨어요. 네, 그렇죠. 네, 제목이 계속 가겠습니다네요. 가보겠습니다.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행복해요. 네, 문학소녀의 꿈을 이루신 걸로 그쵸. 알겠습니다. 사실 현직 검사가 책을 냈다, 정치 검사,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이런 목소리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오해나 생각을 하는 분들은 충분히 더 확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세상에 저는 그러니까 이거 검사들 책 많이 내잖아요. 검사들 요즘 책 많이 내던데 제가 2011년 도가니 일기 이후부터 제가 정치하려고 그런다란 말을 계속 들으셨죠? 계속 들었으니까요. 네. 뭐 그때 만약에 제가 정치를 했으면 벌써 삼선이다라는 자부심을 네, 네. 가지고 있고 자부심은 있고 네. 그걸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총선 때마다
2016년부터는 구체적 영입제가 계속 들어왔으니까 제가 거절했으니까 정치하려고 그런다라는 말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지금까지 거절했던 것이 있으니까 다만 정치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부는 인정하는 건 뭐냐면 검찰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라서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는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게 그게 정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정치 검사라고 하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런 정치 검사는 절대 욕할 부분은 아니라서 그런 의미의 정치 검사라면 칭찬을 받을 말이지 욕 들을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소개하는 문구들을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 저자인 임은정을 진짜 검찰주의자 임은정이라고 표현한 걸 봤거든요. 사실 뭐 좀 짐작이 갑니다만 검사님이 보는 진짜 검찰주의자는 뭡니까? 검사는 모두 검사 선서를 하고 검사로 인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이 법이 검사에게 요구하는 검사의 자세거든요. 그러면 어떤 검사가 되어야 되는가의 이론적인 게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검사의 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상대로 하는 게 검사예요. 그러니까 검사 선서문대로 하면 되는데 저도 흉내 내고 싶은데 흉내를 다 못 내지만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그 힘없고 소외된 사람 돌보는 따뜻한 검사, 스스로 더욱한 바른 검사가 우리 검찰이 지향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검사라면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 줄만 나지 않겠습니까? 믿고 사건 힘 좀 더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검사가 되어라는 것이 대한민국 법령이라서 그런 검사가 되어려고 그 불굴의 의지로 용기로 제가 뭐 예컨대 대검의 최초의 대한제국 최초의 검사 이준 열사예요. 이준 열사의 흉상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검찰의 바른 롤 모델이에요. 이준 검사가 짧게 검사 생활하시다가 쫓겨나셨는데 상관 고발하시다가 쫓겨나신 거거든요. 제가 그 흉상을 보면서 어머 임은정도 감당 못하면서 왜 이준 열사를 롤모델이래 해서 제가 좀 당황했었는데 검찰이 공식적으로는 이준 검사 같은 분을 롤모델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흉내 내봐야죠. 그럼 조금은 닮아있지 않겠어요? 그 대구를 검사에 와본 적 있으세요? 인연이 있나요? 경주지청에서 2003년, 2004년 근무했기 때문에 본청이고요. 그리고 대구에도 친한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 번씩 한 해마다 한 번씩 놀러 왔었어요. 제가 원래 좋아하던 데가 여기 3.1 기념길 같은 데라서 청라언덕 그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놀러 왔었습니다. 아주 낯선 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그죠? (2012년) 무대 구형을 하기 전에는 내가 만약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했을까? 해야 하는데 했을지 안 했을지는 가봐야 알겠다라고 살짝 자신 없었었는데 무죄 구형을 하고 나서는 그때 정말 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감수하고 제가 몸을 던지는 심정이었던 거라 만약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독립운동을 했을 것이다라는 살짝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원래 제가 워낙 역사를 좋아하니까 역사를 좋아한다는 건 이 땅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신 선조들을 늘 기억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도 이 청라언덕 몇 번 와봤어요. 여기 3.1 독립운동 하셨던 곳이기도 하고 264 이상화 시인의 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 만약에 그 마음으로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뭐가 될 것 같으세요? 한 가지요? 네. 검찰? 검찰 조직 안에서 요거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당장 하나만 하고 금방 나가야 된다면 저는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을 개정하고 싶고요. 감찰 제도를 개선하고 싶지만 그거는 여러 사람이 많은 것이 좀 바뀌어야 돼서 하나만 바꾼다라고 할 수 있을 카테고리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제가 이의제기를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만들어져가지고요. 그것은 제가 계속 내부에서 개정해야 된다고 건의하고 있는데 묵살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다면 그거 하나는 무조건 하고 나간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게 그러면 뭐 이의제기 혹은 내부 고발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식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이건 아니라고 위에 상부에다가 들이박았을 때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토론 수기 과정이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킨 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10년 동안 비밀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거를 왜 만들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렇죠. 검사님 팬이 있다면 또 검사님의 행보에 대해서 좀 그 순수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도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무죄를 무죄라고 하는데 정치권과의 결탁을 물어보지 의심하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놀랐었는데 저는 그런 시간의 힘을 믿어요. 역사를 제가 좋아하니까 시간의 힘을 믿으니까 시간은 참과 거짓을 걸러주는 채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총선 영입 제의를 몇 번을 거절했는데 정말 언제 들어갈까라는 거 좀 좀 놀랍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번에 책을 냈더니 책낸 검사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는 확실하다. 이제 2년 뒤 총선 나간다. 이런 말을 갖다가 좀 듣고는 있어요. 그래서 좀 웃기는데 시간은 해결해 주겠죠, 뭐. 시간은 해결해 주겠죠. 그 문제의 뭐 집념에 대해서 좀 놀랍지만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 저 믿어요. 검사님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뭐 연관 검색어든 아니면 떠오르는 이미지든 뭐 워낙에 많은데 혹시 이 검사님께서 스스로 본인에 대한 가장 어떤 만족스러운 수식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검사 임은정. 그게 가장 흐뭇하고 당연한 얘기고요. 검사면 다 대한민국 검사잖아요. 그 대한민국 검사다운 검사. 뭐 제가 꿈꾸는 검사고요. 검사님 혹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으세요? 뭐 명사든 형용사든. 제가 그렇게 검사 한다더라고요. 제 말에. 검사. 네, 검사는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야 한다. 6가지. 검사. 아니 뭐 검사니까 검사다운 발버둥 치는 건 검사의 의무니까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 친구들한테도 제 부모님한테도 제 동료들한테도 국민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저 사람 우리 검찰에 임은정이 있었다. 좀 되게 외람된데 그런 꿈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을 상징하는 로고입니다. 정의의 여신을 형상화한 건데 양손에 법전과 저울을 들고 있어요. 공평과 공정 그리고 법의 중립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이 법을 집행하는 주체죠. 검찰. 검찰은 이 헌법의 가치와 법 질서를 유지하는 우리 사회의 거대하고 중요한 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축인 검찰에 대해서요. 검찰 개혁이라는 키워드가 단내가 나도록 되풀이되는 이유. 그리고 임은정 검사가 누군가에게는 영웅, 또 누군가에게는 또라이로 불리는 이유. 오늘 이 시간이 그 누군가에게 대답이 될 수도 있을까요? 신랑이 웃으면서 알아듣는데 웃으면서 안 한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잘 편집해서 알겠습니다. 네. 얼굴도 김대희로 바꿔주시고. 그건 또 사기 아닐까요? 그렇긴 하죠. 전지현 정도는 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